자, 일단 평면좌표 질문 다시 한번 받아본다고 했었지. 빨리빨리 질문 받아보고 다음 넘어가 보자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물어볼게. 143페이지. 43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44페이지. 1062번. 한 번 더 가보자. 자, 2점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직선 위에 점 P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봐. A는 마이너스 1,7, B는 3, 마이너스 5. 이제 문제 풀 때 사용해야 되는 점 P를 잡을 건데, 원래 점 P는 점이니까 X좌표랑 Y좌표를 내가 각각 찾아야 될 거라서 A, B라는 점으로 잡는 게 맞겠지만, 문제가 말하는 게 이 점 P가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점 A, B를 직선에다가 넣었을 때 성립이 된다는 얘기라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점 A, B를 직선에다 넣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라는 점으로 잡기보다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B 들어갈 자리에 A 플러스 4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을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정말 몇 배는 더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뭐 B라고 하는 문자만 따지면 단독 문자가 A 플러스 4라고 하는 식보다는 간단해 보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게 뭐? 내가 찾아야 되는 문자의 개수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이득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림 안 그립니다. 그럼 문제가 시킨 대로 해볼게. 이렇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 주어져 있고, 내가 찾아야 되는 점 P까지 잡았으면, 주어진 점 체크하고 찾아야 되는 점까지 체크 끝났으면, 이제 시키는 대로 뭐였느냐? 선분 AP를 제곱한 거랑 선분 BP를 제곱해서 더해달래. 일단 더할게. AP는 X끼리 뺀 거 A 플러스 1 제곱해주고, 그 다음 더하기 Y끼리 뺀 거, Y끼리 빼면 A 마이너스 3이겠죠? 그거 제곱해주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끝난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얘가 빗변이 되는 거잖아.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냅두면 AP의 제곱이 완성이 되지. 다시 말할게. 여기다가 원래 루트를 씌우면 AP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루트를 씌우면. 근데 내가 지금 잡아야 되는 식은 AP와 BP 합이 아니라 제곱의 합이니까 루트 씌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계속합시다. 더하기 BP는 X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더하기 Y끼리 뺀 거, Y끼리 뺀 게 A 플러스 8이 9가 되겠구나. 식 한번 맞게 했는지 해볼게. X,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9. 맞네. 이게 BP의 제곱이죠. 여기까지가 AP의 제곱.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BP의 제곱. 전개합니다.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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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4개의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6A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A에다가 마이너스 6A 추가하면 마이너스 14A, 거기다가 18A 들어갈 거니까 여기 까먹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6. 그래서 잘못했나? 플러스 2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0A 18A니까 플러스 8A 되겠군요. 그 다음 성사항은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81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81 1에다가 9 두 번 더하면 19 에다가 81 더하면 100이겠네. 됐네요. 그럼 어쨌든 문제가 원했던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을 더했고,
질문. 그렇게 구한 식에 이렇게 만들어진 식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식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양이니까 이거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렇게 그려지는 녀석의 가장 아래쪽에 찍혀 있을 만한 y좌표를 찾으면 될 거라. 자, 마무리는 표준형으로 갑시다. 4로 묶어주면 a제곱 더하기 2a, 완전 제곱시켜주면 a 플러스 1의 제곱. 계산돼서 나오는 거 마이너스 4 있을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암산할 수 있도록 준비들 해.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난 거지.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의 x좌표 a가, 이 점의 x좌표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의 x좌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96. 누구의 최소값? 이 녀석의 최소값이 96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근데 질문은 최소값 찾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가 되게 해주는 점피의 x좌표 얘를 찾는 문제였던 거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의 x좌표였던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다. 지금 여기 단원의 포인트는 뭐예요? 점 잡는 거야. 알려준 점은 체크 잘하고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건 아니면 내분점을 이용하건 외분점을 이용하건 무게중심을 이용하건 뭐든지 간에 내가 뭔가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단계는 점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점 잡고 난 뒤에 문제가 원하는 대로 식을 만들어서,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식의 최소값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중3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이용해야 된다는 내용 알고 있어야겠지. 마무리까지 지으려면. 근데 이렇게 2차 함수의 표준형 이용하는 문제가 중3 때부터 시작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잊어버릴 틈이 없어. 이게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맨날 쓰는 거잖아, 맨날. 그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44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당겨봅시다. 45페이지 질문. 45페이지 괜찮았어. 46페이지. 46페이지 혹시 지난 토요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확인받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요. 47페이지 83번 가볼게. 이것도 출발의 문제부터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게 중요하네. 삼각형 ABC가 있대. 꼭지점 A의 좌표가 6,-1이랍니다. 그럼 찍어야지. 계속 읽어볼게.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는 선분 BC. 삼각형이라고 그랬지? 그럼 삼각형 대충 만들어 볼까? 문제가 말하는 삼각형의 모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문제가 A라는 점 알려줬길래 찍어놨고, 그 다음 두 번째 알려준 게 BC의 중점. BC의 중점. 이 중점의 좌표가 3,-4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합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잡아라. 이것도 중3 때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해. 무게중심 어떻게 잡는 거? 꼭지점에서 중점을 향해 내린 첫 번째 중선, 꼭지점에서 두 번째 중선을 향해 내린 두 번째,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내린 세 번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야.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게, 어쨌든 내가 찾는 무게중심은 문제가 말했던 꼭지점 A와 BC의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찍히는 거 분명히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얘와 얘의 B가 2대 1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게중심은 6,-1과 3,-4를 여기다 적어야지. 6,-1과 3,-4를 2대 1로 내분해주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 G의 좌표가 된다. 그럼 내분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가자.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분의
x좌표가 갈게. mx2 더하기 nx1 my2 더하기 ny1. 그래서 정답을 3분의 12, 3분의 마이너스 9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4,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봐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그 다음 내분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당연히 이용하는 문제들이 이 문제에 나오겠지.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런 문제가 나올 때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지만 항상 마무리를 봐봐. 마무리는 중3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의 꼭지점 이용하는 문제. 마무리는 뭐예요? 중학교,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학교 시절 언젠가쯤에 여러분들이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의 무게중심과의 비율이 2대1이라는 걸 몇 학년 때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그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배웠던 사전 지식들과 지금 배우고 있는 새로운 지식들을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47번 더 할까?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말해. 자, 좋아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 148페이지 질문. 148페이지 한 번 더 체크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 있습니까? 어? 자, 90번 가볼게요. (90번도) 어차피 숫자들 다 나와 있으니까 나 그림 예쁘게 안 그릴 거야. 삼각형 대충 그려볼게. 갑시다. 일단 첫 번째 점부터 체크하자. A는 1,2,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C는 3,1. 자,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표평면을 그리고 좌표평면 위에 1,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1의 위치를 제대로 표현한다면 아마 저런 삼각형 안 나오고 다른 모양의 삼각형이 나오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어차피 나는 이런 숫자들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그런 그림 하나하나 예쁘게 그리는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봐봐. 6, 마이너스로 3, 마이너스 사이 위치가 이렇게 되겠어? 6이 6, 마이너스로 3, 마이너스 3, 얘가 한참 더 왼쪽에 있는 점이었을 거야. 잠깐만. 저기 설문. 네. 설문. 자, 갑시다. 문제가 원하는 건 각 A의 2등분선이. 그럼 이 각을 2등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 그럼 이거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단에서 배웠던 거 떠올려야지. 뭐 손은 촌치소로 할게. 얘 대 얘는 다시 얘 대 얘는 이 녀석 대 이 녀석. 이 변과 이 변의 비율은 이쪽 변과 이쪽 변의 비율하고 같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 건데, 그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결국엔 이거 찾는 거 맞네. D 찾는 거 맞죠? 갑시다. 그럼 여기다 또 말로 적는다. 점 D는, 내가 찾아야 되는 점 D는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점이야. 다시, 점 D는 B와 C를 연결해서 만든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점인데, 이때 이 M하고 N이 누구냐? 바로 이 녀석의 비율이라고. 방금 말했잖아. 얘 대 얘는 얘 대 얘라고. 그래서 요 N자리에는 선분 AB의 길이가, 요 N자리에는 선분 AC의 길이가 들어가면 되고,
됐죠? 그럼 먼저 비율부터 찾으러 가자고. AB 점과 점 사이 거리 암산으로 갈게. x끼리 뺀 거 2의 제곱 4에다가 y끼리 뺀 거가 4의 제곱 16 4 더하기 16 그럼 루트 20 루트 20이면 AB의 길이는 2루트 5 AC의 길이 찾으러 갑시다. x끼리 뺀 게 2의 제곱 2의 제곱 4에다가 y끼리 뺀 게 1의 제곱 2의 제곱 4에다가 1의 제곱 1 4 더하기 1 5 그럼 루트 5가 되겠구나. 그래서 알게 됐네. 뭘 알게 됐어? 내가 BC를 내분해야 되는 M 대 N이라는 비율이 2루트 5 대 5, 루트 5 그러니까 2 대 1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2 대 1이라는 얘기야. 그림 믿지 마. 정말 대충 그린 그림이었으니까. 실제로 수치만 보고 계산했더니 이 변과 이 변의 비율이 2 대 1이 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계속 말하지. 그림 믿지 말라고. 나 그림 처음부터 미리 말했잖아. 대충 그린다고. 실제로 저런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 얘기했잖아. 어떻게 운 좋게 비슷하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갑시다. 선분 BC, BC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C면은 3, 1을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2 대 1로 내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점 D의 좌표는 내분 공식 M 더하기 N 분의 M 더하기 N 분의 MX2에서 NX1을 더하고 MY2에서 NY1을 더하고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3분의 5, 0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구한 X좌표하고 Y좌표를 더해달라고 한 거니까 3분의 5가 정답이겠네. 정답 2번인가 보다. 이렇게 각의 2등분선 나오면 양쪽 날개에 있는 변들의 길이비가 그 각의 2등분선 때문에 나눠지게 될 두 선분의 비율이랑 같다는 공식을 다시 얘와 얘의 비율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이랑 같다는 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걸 외우자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 중에 선생님이 필기해준 내용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와서 좀 아쉬워. 거기 빈칸 채우는 증명문제 있었던가? 여기서 선을 내리는데 쟤처럼 이 각의 2등분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향해 내린 각의 2등분선이 아니라 중선이라면 그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랑 같다는 거. 문제를 해볼게. A, B, C, D라고 부르면 중선에서는 얘 대 얘가 얘 대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제곱의 합이 중선의 제곱과 나눠진 반으로 나눠진 선분 제곱의 합의 2배랑 같다는 내용을 이것도 이 내용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못 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뭔가 선을 내릴 때 두 가지밖에 없어. 각의 2등분선의 조건으로 내리고 있느냐 중점을 향해 내린 중선의 조건으로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써야 되는 식이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건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지만 저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 거고 풀이는 없었지만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혹시 나오게 된다면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48페이지 마지막으로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있니?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두 번째 단원 직선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수업을 들었다면 이제 의미가 있는 겨울방학이 됐을 거고 지금 배우게 될 이 직선이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원해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가 있거든? 근데 그거 이쪽 지역은 웬만하면 다 그 과정을 2학기로 넘기더라고. 그래서 뭐 중요하게 외워야 될 건 아니지. 어쨌든 지금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1학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시작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 1참수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부터 해볼까?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형태. y는 a, x 더하기 b. 자, 복습하고 있는 거야. 아, 나 이거 알고 있는 거 마저 해야 돼. 얘가 뭐냐? 직선의 기울기. 얘가 뭐냐? 직선의 y 절편. 그래서 이 말은 이 직선이 0,b를 지난다는 뜻이죠. 내가 그려야 되는 직선이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0,b라는 뜻. 그게 이 직선의 오른쪽 끝에 적혀있는 삼성자리야. 그 다음 쪽에 있는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 녀석이 기울기였던 거지.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2x-3의 직선을 그린다. 뭐 다들 잘 그리겠지만 한번 해볼게. 어떻게 그리면 돼? 아, y절편이 -3이구나. 그럼 0,-3을 반드시 지나겠구나. 요 기울기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가 2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릴 때 x를 1만큼 증가시키면 y가 2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니면 내가 만약에 x를 50만큼 증가를 시킨다면 y는 100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x의 변화에 비해서 y의 변화가 얼만큼 나타나고 있는지를 표현한 게 바로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그리겠지만 우리가 그려야 되는 직선의 꼬라지가 모양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는 직선이었지. 한 번 더. 이거 갑니다. 이것도 뭐예요? 어라? y절편이 없네? y절편이 없긴 뭐 없어? 0이란 뜻인 거지.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가 0,0이란 뜻인 거죠. 그 다음 기울기 -4의 의미는 뭐냐? x를 1만큼 증가시켰을 때 y는 4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죠. x가 플러스 1만큼 증가되면 y가 -4만큼 증가한다. 만약에 x가 2만큼 증가한다면 y는 -8만큼 증가한다. x가 -3만큼 증가한다면 y는 12만큼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4의 의미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1만큼 컸을 때 4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직선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일 거거든. 다들 알고 있다고 믿을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오늘 선생님이랑 여기 낮 2시간만 하면 선생님하고 수업은 끝나지? 선생님이 오늘 해야 되는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싶은 내용 하는 거야. 다른 거 몰라도 지금 하는 내용 하나만 딱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실력 만들어주면 선생님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거 후회 없을 것 같아. 아쉬움도 없을 거고. 그만큼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합시다. 기울기는 m이에요. 기울기는 m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완성시킬 수 있지. 봐. y는 기울기 m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출발은 mx로 시키면 돼. 왜? 1차 함수에서는 직선에서는 1차의 개수자리에 들어오는 게 기울기거든. 여기에 기울기가 들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기울기를 m이라 불렀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 자리에 m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합니다. 기울기는 m이면서 P, Q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잘 봐봐. 기울기는 m이니까 mx로 출발하는 거 맞는데 들어봐. 내가 여기에 P 넣고 여기에 Q 넣었을 때 다시 여기에 P를 넣고 여기에 Q를 넣었을 때 이게 성립이 돼야 얘를 지나가는 거잖아.
이 P, Q라는 점을 지나가도록 해준다는 건 내가 만들어낼 직선의 X와 Y 자리에 P와 Q를 넣었을 때 성립이 되면 P, Q를 지나간다 얘기가 되는 거거든. 집중해서 좀 들어줘. 이것도 중학교 수준으로 한번 가볼까? 예를 들어볼까요? 기울기는 2로 해주고 기울기는 2로 해주고 뭐 해볼까? 기울기는 2로 해주고 1, 마이너스 2 지나가는 직선을 좀 찾으라고 해보자. y절편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 기울기도 알려줬는데 y절편까지 알려주면 그냥 바로 기울기 자리에다가 이거 넣어주고 y절편 b 자리에다가 y절편 넣어주면 직선 수식까지 끝나는 거거든. 그게 직선을 만드는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야. 천천히 가자. 기울기 5로 해라. y절편 마이너스 6으로 해라. 그럼 개꿀이지 뭐. 정답이 이거거든.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기울기에 대한 정보랑 y절편에 대한 정보를 주면 직선 만드는 건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 뭔가 고민은 1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 직선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기울기는 알려줬지만 알려주고 있는 점이 y절편이 아니라 다른 점일 때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들어봐. 이거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풀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풀었어. 중학교 1학년인지 모르지만 2학년인지 모르지만 어느 학년에서 이 문제를 배운 상태로 여러분들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웠을 당시에 풀이문구 보여줄게. 일단 학원이든 학교든 중학교 선생님이든 그렇게 설명했겠지. 직선은 무조건 이렇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 기울기가 2인 걸 알려줬으니까 여와 그럼 나는 이제 B만 찾으면 끝난다. 다시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직선의 절반 찾은 거나 다름없어. 이제 y절편만 찾으면 돼. 그런데 그 y절편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당시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얘를 지나간다잖아. 그래서 y에 마이너스 2를 x에 1을 넣었겠지. 왜? 지나간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지나간다는 점을 x와 y 자리에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시 기울기 알려줬어. y절편만 찾으면 돼. 그럼 y절편을 뭐로 찾느냐? 문제가 지나가야 된다는 점을 가지고 찾으면 돼. x에 1 넣어주고 y에 마이너스 2 넣어서 그랬더니 알게 됐어. b가 마이너스 2 넘겨주면 마이너스 4라는 걸.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울기는 문제가 알려준 것처럼 2로 해주고 찾아야 되는 y절편은 마이너스 4로 해준다면 기울기도 2가 되고 1, 마이너스 2도 지나가는 직선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었겠지. 그치? 그럼 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2시간 동안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안 남을 것 같다고 했던 그 내용이 중학교 때 이미 했던 내용이라는 거지. 다만 계속 들어. 지금부터는 이렇게 문제를 안 풀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안 풀 거야. 정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이 풀이 과정을 정답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풀이 과정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지겹도록 연습했던 이 풀이 과정을 안 쓰고 정답을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쓸 거예요. 그리고 외웁시다. 잘 봐. 여기다가 y절편을 b라고 놓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야. x의 p, y의 q 직접 적지는 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기울기 m이니까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 내가 y에 q 넣고 x에 p 넣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등식이 성립되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x에 p 넣었을 때 여기다가 p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될 수 있게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얘들아 x에다 p 넣어주면 바로 0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y에다가 q 넣었을 때 우변 0 되게 만들었으니까 좌변도 0 되게. y에다가 q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해주려면 넣자마자 q를 빼버리면 되는 거겠지. 여러분들이 오늘
무조건 머릿속에 담고 가야 되는 식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해봐. 기울기 m인 거 맞잖아. 왜? 1차계수 m이면 기울기 맞아. 이거 맞아. 한 거야. 그 다음 내가 x에 p 넣어볼게. x에 p 넣으면 이거 0 되거든. y에 q 넣어볼게. 이거 0 되거든. 그럼 좌변도 0 됐고 우변도 0 되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 맞잖아. 성립하는 거 맞잖아. 성립하는 게 맞다는 게 무슨 뜻이야? p, q 지나가게 만들어 놨다는 뜻이야. 그럼 아까 중학교 풀이 해볼까? 여기다 적어볼게. y는 2x에다가 x에 1 넣었을 때 0 되게 해줄 거니까 잘 봐. 요거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마이너스 1을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것을 상상하면서 여기가 0 되게 여기다가 플러스 2를 그럼 확인해볼까? 기울기 2 오케이 잘 돼있어. 그 다음 1, 마이너스 2 넣어볼게. x에다가 y에다가 1,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도 0 여기도 0 그럼 이거 성립하는 등식 된 거니까 1, 마이너스 2 지나가는 직선 완성된 거죠.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해볼까? y는 2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 봐봐.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y절편을 따로 찾지 않아도 문제가 지나가야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식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다시 y절편을 직접 찾는 방정식을 통한 풀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을 이 모양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 질문 5,6 지나가게 해달래. 해볼게. 그림 그려볼게요. 5,6이면 한 이쯤 되겠지?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얘기 아까 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x가 1만큼 증가하면 y가 3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직선은 5,6을 지나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직선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이게 누구인지를 찾는 건데 중학교 풀이 갈게. 중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3 찾아야 되는 y절편 문자로 남겨놓고 여기다가 5 넣고 여기다 6 넣어서 b값 찾았다고. 찾은 b 여기다 넣어주면 정답 끝나는 거야. 직선 맞아.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직선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런 조건의 직선을 찾을 때 정답을 어떻게 구할 거냐? 외우면 돼. 5 넣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0 되는 거죠. 6 넣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5,6 넣었을 때 x와 y에 각각 5와 6을 넣게 되면 이거 성립하는 등식이 된다고. 성립하는 등식 만드는 방법은 뭐? 이 지나가는 점의 x좌표를 반대 부호로 x 옆에다가 지나가야 되는 점의 y좌표를 y 옆에 반대 부호로 y 옆에다가 그러면 알아서 문제가 말하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정답 y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5에 마이너스 6 넘기면 플러스 21이 되겠지? 분명히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이 0,2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지나갈 때 그 점을 직선을 만드는데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운 겁니다. 그럼 정식으로 수학에서 하는 말 적으면서 해볼게. 기울기 m 그 다음 얘들아 이 지나가는 점을 수학에서 뭐라 부르느냐? 수학에서는 정점이라고 불러요. 이거 무슨 말? 이미 지나가도록 정해져 있는 점. 내가 찾는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도록 정해져 있는 점이라는 의미로 정점이라는 말로 쓰게 돼. 정점이야. 그럼 이 말이지. 어쨌든 이 직선은 뭐? 기울기는 m으로 유지하면서 p, q 지나가게 해달라고. p, q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라? y는 기울기 m까지는 적어놔라. 똑같은 거 적을 거야. 그 다음
P, Q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다? X 옆에다가 이 녀석의 반대 부호를, Y 옆에다가 이 녀석의 반대 부호를 설정해주면 우리가 찾는 직선이 완성이 된다. 물론 중학교 풀이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이 관련된 문제들을 정말이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해주고 y절편 b라 놓은 다음에 지나가는 점 P, Q 대입해가지고 b가 누구인지 찾아낸 다음 b가 찾아졌으니까 y는 정답을 mx 더하기 네모로 적으면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던 거 맞아. 정답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풀이 가능하면 안 할 거야. 무조건 여러분들이랑 문제 풀 때 지금과 같은 유형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명심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방법이 어렵지 않잖아. 어떤 점 지나가게 해달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점의 x좌표에다가 PA 넣었을 때 그것만 기억해. PA 넣었을 때 여기를 0 만드는 방법. 옆에다가 마이너스 P 해주면 되는 거잖아. Y에다가 Q 넣었을 때 여기를 0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옆에다가 마이너스 Q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알아서 P, Q 넣었을 때 좌변도 우변도 둘 다 0 되는 거니까 성립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P, Q를 넣었는데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직선이 P, Q를 지나가는 게 맞다는 뜻 아니야?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게 성립하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이라고요. 네, 거짓말 안 해. 오늘 다른 거 없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이거 하나만 써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돼서 돌아가면 좋겠어. 얘들아, 요거 단어 외우고. 정점이라는 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야. 반드시. 내가 찾는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도록 정해져 있는 점을 수학에서는 정점이라 부릅니다. 자, 그럼 뭐 세 번째 유형이라 체크하기 좀 그러네. 그냥 얘라고 하지 뭐. 잘 들어. 이것도 칠판 고개 들고. 뭐야? 병원 왜 갔다 왔어? 네? 병원 왜? 맨날 아파. 왜 아픈 거야 맨날? 자, 갑시다.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을 거냐? 이거 그림도 그려볼까? (1, 4) 3,5 간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이 지금 현재 이건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찾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근데 이걸 찾을 만한 실력이 없느냐? 아니야.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왔어. 그걸 중학교 수준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했었어. y는 ax 더하기 b로 잡아라. 이 모양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집중하자. 그럼 먼저 기울기 a부터 찾습니다. 기울기가 뭐라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 3 빼기 1 맞잖아. x의 변화는 1에서 3으로 바뀐 거니까 3 빼기 1 해주면 되잖아. 그럼 y의 변화량은 5 빼기 4. x가 1에서 3으로 변할 때 y는 4에서 5로 바뀐 거니까 x의 변화량은 3 빼기 1, y의 변화량은 5 빼기 4.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x 변화할 때는 이쪽에서 이쪽을 뺐는데 y 변화는 이쪽에서 이쪽 빼면 안 됩니다. 빼는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기울기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 그래서 찾았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찾았어요. 기울기는 2분의 1 맞지?
눈으로만 봐도 알겠네. x가 2만큼 증가했더니 y는 1만큼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기울기야.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 계속 중학교 수준으로 가.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 y절편 b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 어떻게 하긴 어떻게 했어? 문제가 지나가야 된다는 점 이거 해볼까? 1,4 지나가야 된다며. x에 1 넣었을 때 y에 4 들어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4는 2분의 1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래서 b에 들어갈 숫자는 2분의 7이라는 걸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답을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7이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겠죠. 그리고 정답 처리 받았을 거고. 이거 정답 맞아.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y는 기울기까지는 똑같아. x끼리 뺀 거 2분의 y끼리 뺀 거 1이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 맞는데, 이걸 이용해라. 이렇게 y절편 찾는 방정식을 지저분하단 말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중학교 때 썼던 방법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떤 점, 아까 어떤 거 한다 그랬지? 이거 한다 그랬지? 이거 뭐 상관없어. 이걸 해볼게. 자, 간다. 1,4 넣었을 때 그 1,4를 지나가는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 이 녀석의 반대부호를 x 옆에다가, 이 녀석의 반대부호를 y 옆에다가.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y는 2분의 1x 전개할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거 넘기면 플러스 4 빼기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2분의 7 나오는 거 맞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을 찾는다. 한 번 더. 그럼 2점 말고 2점도 지나간다 했으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되게 왜 안 되겠어? 한 번 더 해볼까? y는 기울기 찾아놨었지? 내가 지나가는 정점을, 문제가 말했던 정점을 이 녀석으로 생각해도 돼. 그럼 x 옆에다가 마이너스 3을, y 옆에다가 마이너스 5를. 그러면 똑같이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 넘기면 플러스 5, 마이너스 2분의 3에 2분의 10 더할 거니까 당연히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점을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지나가는 점을 이용해서 y절편을 구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지나간다고 하는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엄청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자. 굉장히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지금에 관련된 유형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 전부 156페이지 잠깐 볼까? 한 문제만 풀고 시작. 1157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1157번. 얘들아, 1157번 문제 한번 시작해봐. 오늘까지 하면 일단 특강 끝나는 거 알죠? 오늘 이후부터는 그냥 정상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요번 주까지는 수업 자체는 정상 스케줄로 갈 거야. 이제 특강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스케줄이 수요일날 저녁에 하는 거랑 그 다음 토요일날 아침에 하는 거 2개 남았는데, 토요일날은 3일절이라 수업 없습니다. 아니지. 토요일날은 쉴 거야 그냥. 금요일이랑 토요일날 연달아서 쉴 거고, 이번 주 그럼 마지막 수업,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마지막 수업이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 수업인데, 그 저녁 수업은 잊지 마.
낮으로 당겨서 할 거야. 이번 주 수요일은. 자, 쉬는 시간 갖기 전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데 문제 읽지 마. 여기까지만 읽어. A가 마이너스 2,14, B가 8, 마이너스 6. 그런데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해달래. 그 내분하는 점을 찾으러 가보자. 내분점이 누구냐? 자, 실판 보세요. 내분점 찾으러 간다. n 더하기 n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m x2 2 곱하기 8 16에다가 n x1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한 번 더 m y2 2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에다가 n y1 3 곱하기 14 40인가요? 42? 4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분해주는 점이 몇 컴마 몇이 될 거냐? 5분의 10 컴마 5분의 30이 되는 거겠네요. 그치? 5분의 10 컴마 5분의 30 2,6 내분점 찾았어. 내분점 찾았습니다. 1157번 하고 있는 중이야. 집중 좀만 해. 금방 끝나. 그럼 문제 더 읽어볼게. 그렇게 내분해주는 점과 이 점과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가자. y는 한 줄로 끝내버려야지. y는 먼저 기울기부터 찾으러 갑니다.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야. 선택 잘해. 여러분들이 빼는 위치를 여기서 여기로 뺄 건지 여기서 여기로 뺄 건지 결정 잘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 아까 이렇게 빼볼까? 이렇게? 그럼 간다. x의 변화량은 2 빼기 3이니까 2에서 마이너스 3을 뺄 거니까 5분의 그럼 y의 변화도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는 거니까 6 빼기 1 분모는 2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고 분자는 6에서 1을 뺀 거. 기울기 끝. 실판 좀만 더 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떻게 썼다고 그랬어? 여기다가 y절편 b라고 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점이든 아무거나 대입해서 b값 찾았어. 찾은 b값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정답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안 풀고 어떤 걸로 할까? 뭐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얘기했어. 나 이걸로 해볼까? 그럼 상상을 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y에다가 1 넣었을 때 우변과 좌변을 둘 다 0이 되게 해주는 방법은 지나가는 점의 x좌표의 반대값을 x 옆에다가 지나가는 점의 반대값, 반대부호를 y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알아서 마이너스 3,1을 지나가는 직선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x 이거 5분의 3 넘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갈 거니까 5분의 3 더하기 5분의 5 그래서 5분의 8이라고 말해주면 이게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직선을 구할 때 내가 구하는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가야 된다면 이런 점들 지나가야 되는 점 내가 찾아야 하는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이런 점들을 수학에서는 정점이라고 부르고 그 정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직선의 설정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오늘 딱 요거 하나만이라도 암기해서 기억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처럼 풀어내기를 부탁할게요. 잠깐 쉽시다. 수고들 했어요. 한 번만 더 저기다 적어볼게.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중학교 때 풀었던 방법, 그리고 이제부터 풀어야 되는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은 무조건 고등과정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이 정점이란 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야. 문제가 찾고자 했던 직선이 반드시 지나갔으면 하는 점을 그냥 정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직선 y는 기울기 잡아주고, 그지? 그런데 그 옆에다가 p, q를 넣었을 때 성립하게 하고 싶다면 x 옆에 p 대신 마이너스 p를, 그리고 y 옆에 q 대신 마이너스 q를 적을 거거든. 그 마이너스 q까지 우리 이제 어차피 함수 적으면 y로 정리할 거니까 그 y 옆에 적은 마이너스 q를 이항한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 이게 x 옆에는 반대를 y 옆에는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y 옆에도 반대로 적은 거야. 근데 그걸 마이너스 q 적어 놓은 걸 오른쪽으로 이항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제발 좀 강조 좀 하자.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앉아있는 학생 아무도 예외 없이 써먹을 수 있도록 계속 오늘 숙제하면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앞쪽으로 넘어갑시다. (152페이지) 보면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나와 있는데, 그거 선생님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지만 그걸 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들어볼래? 뭘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해볼게.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얘들아, x절편이 3이라는 건 직선이 3,0을 지나간다는 얘기고, y절편이 4라는 건 직선이 0,4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는 직선이 이거란 얘기인데, 사실은 이걸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유가 되면 외우면 나쁘지 않아.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외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외우세요. 이런 거 했는데도 난 이런 거 외워도 아직 머릿속에 외울 수 있을 만한 용량이 많이 남아있다면 해! 어떻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가 1이라는 직선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가 1이라고 놓고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이 직선이 완성이 돼요. y로 정리해볼까? 양변에 12 곱해볼게. 미안. 그냥 4만 곱하면 되겠구나. 4 곱하면 3분의 4x, 4 곱하면 y, 4 곱하면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4라는 직선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직선의 정체가 맞습니다. 확인해볼까? y절편 4 맞잖아. 그 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 나온 것도 확인해볼게. x가 3만큼 증가할 때 y가 4만큼 떨어지고 있는 직선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절편들을 알고 있다면 그 절편을 x절편과 y절편 자리에 각각 분모에 넣어주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식의 결과가 1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있으면 저절로 저 직선이 완성이 되는데,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풀 수 있기 때문인 거지. 해볼게. x절편이 3이라는 건 내가 찾는 직선이 3,0 지나간다는 얘기야. y절편이 4라는 건 직선이 0,4를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럼 y는 기울기 3 빼기 0분의 0 빼기 4 x 넣어주고 기울기 찾았잖아. 그 다음 y절편 4라며 그럼 여기다가 4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찌됐던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4라고 하는 직선이 뭐 시간 지체 없이 빨리빨리 구해지는 게 맞기 때문에 굳이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 수 있는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가 1이라고 놓고 푸는 그런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진 않다는 거지. 다만 외워서 풀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겠다 싶은 친구들은 외우세요.
사실 선생님은 외우고 있어.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중요해서 외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외우고 있는 것 뿐이지 중요함 때문에 외우고 있는 건 아니야. 어차피 x절편과 y절편을 두 점으로 생각하면 그 두 점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기울기도 찾을 수 있고 y절편도 찾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이런 모양을 알고 있는 학생들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자, 넘겨보자. 그 다음에 어느 설명할 거냐면요. 간단히 하고 갈까? 얘들아, 이거 보면 아까도 했지? 기울기 A인 거 확인됐고 Y절편 B인 거 확인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선이 주어지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실력이 부족한 몇몇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주어진 직선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낼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볼까? Y절편 5니까 마이너스 5니까 0, 마이너스 5. 기울기 2라는 건 뭐? 한 칸 증가하면 두 칸, 두 칸 증가하면 네 칸, 100칸 증가하면 200칸.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직선이 그려진다는 걸 금방금방 그려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직선들을 그래프를 바로바로 옮겨낼 수 있게 해주는 제일 보기 좋은 모양의 직선들을 우리는 1차 함수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수 2차 함수에도 표준형하고 일반형이 있었지? 딱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의 표준형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할까? 얘들아, 이런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왜? 보자마자 이 식은 보자마자 꼭지점이 1,3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2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라는 게 확인이 되거든. 그래서 식의 모양만 보고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건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다만 이걸 풀어헤친 식 있지? 당장 이걸 보고 그래프 예쁘게 그리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고 완전제곱식 만들면서 남은 상수랑 C 계산해서 꼭지점의 y좌표도 찾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거든. 중3 때도 고1 때도 이런 것들을 일반형이라고 불러.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을 맞는데 보자마자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는 모양이 있거든. 바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암산 잘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긴 모양 보고도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긴 한데 해볼게. 이거 잘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y로 정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y 절편은 마이너스 하니까 0, 마이너스 4 지나가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무슨 뜻? 1 증가하면 오히려 y는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라는 거 찾으면 되겠죠. 일반형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건 아니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바꾸는 방법도 되게 쉬워. y를 이용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직선은 금방 끝나게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 일단 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 뺄 거예요. 10-3번 153페이지에 10-3번에 나와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잠깐 x 쳐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한다고 하면 그때 그 학교에 한해서 설명하도록 할게. 꼭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넘깁시다. 154페이지. 오늘 개념 설명은 154페이지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줘. 중학교 때 수업 복습하자. 첫 번째,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 부를게요. 두 번째, y는 mx
px 더하기 q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의 이름을 m이라고 불러볼게. 자, 두 직선이 있죠. 중학교 겁니다. 중학교 거 첫 번째, 두 직선이 내가 그려야 되는 L과 M이 첫 번째 평행이 되는 조건, 두 번째 일치하는 조건,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L과 M이 평행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L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M도 이렇게 그려지는 걸 말하는 거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걸 평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보고 있는 두 직선이 평행이 되려면 칠판 봐. L과 M의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거지.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였겠지. L 직선 L의 기울기 A와 직선 M 기울기 P가 같아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하나 더.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같긴 같은데 위치가 다르잖아.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두 직선의 Y절편은 B와 이 직선의 Y절편 Q는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한 직선의 Y절편과 다른 한 직선의 Y절편이 달라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Y절편은 다르지만 두 직선이 그려질 때의 기울어진 정도가 같을 때 우리는 평행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은 같이 하자. 첫 번째, 기울기는 같고, 두 번째, Y절편은 달라야 한다. 그럼 두 번째, 일치는 뭐냐? 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 직선이 다른 직선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을 때 이걸 일치라고 그러죠. 내용은 기울기도 완전히 같은 식이라는 얘기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일치가 되는 거지.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이거 알겠어?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녀석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의 값과 이 직선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다르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였던 a와 p가 다르면 된다. 그러면 y절편은 뭐 갖고 나갈 건 상관 안 해도 되죠. 기울기만 다르면 돼.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다른 한 직선이 기울기가 쟤랑 비슷해.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 그러면 당장은 느낌이 평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는 이쯤에서 만나게 될 거란 얘기가 되겠지. 그게 이유가 뭐다? 기울기가 다르니까. 기울기가 약간이라도 다른 게 있다면 분명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이게 세 번째. 이거 알고 있는 내용들 복습한 거야. 평행 외우자.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된다. 일치. 기울기는 기울기끼리 Y절편은 Y절편끼리 같아야 한다. 한 점에서 만나길 바란다면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됐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가 중학교 복습이었다면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어. 네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각이 수직으로 만날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L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직선 M이 이렇게 그려져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지만 그 만나고 있는 점에 대한 교차하고 있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게 해주는 90도가 되도록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외우자. 수직 조건은 뭐냐? 기울기 그리고 기울기.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면 얘들아, 얘와 얘를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 그리고 외워주자고.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말로 적어줄까? 두 직선의 기울기들끼리의 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무턱대고 외우기는 못하니까 증명해줄까? 간단하게 증명해볼게 얘들아. 여기 좀 봐. 여기 원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A인 직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기울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원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B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내가 여기다가 x는 t라고 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좀 쉬워 보이진 않겠지만 잘 봐. 이 점은 x좌표 t, 그 y좌표는 at. 이 점은 x좌표는 t, y좌표는 t 넣었을 때니까 bt.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잖아. 피타고라스 정의 써볼게. 0,0과 t,at의 길이 구합니다. x끼리 뺀 거, 여기 0,0이야. x끼리 뺀 거 t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at의 제곱이니까 a 제곱 t 제곱 더하기 x끼리 뺀 거 t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bt의 제곱이니까 b 제곱 t 제곱. 이게 누구냐? 빗변의 제곱이거든. 근데 빗변이 뭐예요? x끼리 빼면 0이니까 제곱할 거 없지. y끼리 뺀 게 뭐야? at-bt 의 제곱이 되는 거죠.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게 빗변 길이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변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a제곱 t제곱 마이너스 2ab t제곱 더하기 b제곱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 t제곱 날아갈 거고 b제곱 t제곱 날아갈 거고 좌변에 2t제곱 남아있고 우변에 마이너스 2ab t제곱이 남아있어요. 그럼 2t제곱 t제곱이 약분하면 a 곱하기 b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돼. a 곱하기 b가 누구냐? 이 직선의 기울기랑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두 직선들의 기울기를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우리는 그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증명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 맥락 없이 이유 없이 외우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은 외웁니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길 바란다면 만나게 해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두 직선은 알아서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 방금 우리 일반형이라는 거 배웠지?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칠판 봐. 해볼게. 직선 L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만들어진 직선. 직선 M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0으로 만들어진 직선. 두 직선 다른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이 물어봐. 첫 번째, 평행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일치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아까 표준형으로 주어진 문제들은 그대로 해볼까? 평행 조건, 기울기 갖고 y절편 다르면 돼. 일치 조건, 두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끼리, y절편은 y절편끼리 같으면 됩니다. 한 점 조건, 기울기가 다르면 돼. 그런데 그걸 일반형에서 알아보면 되는 건데, 외우자. 일반형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잘 생각해봐.
이 일반형으로 표현된 직선에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문자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봐. 시간 줄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라고. L이든 M이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기울기고 여기가 y절편이잖아. 여기가 기울기고 여기가 y절편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요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문자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y는 누구누구 x로 정리할 때 여기에 사용되어야 되는 애가 누구냐? 바로 b하고 a거든. b하고 a가 기울기를 구할 때 사용되는 문자란 말이야. 보여줄까? 이거 요 위에 것만 해볼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서 선생님 말처럼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문자는 누구냐? a와 b죠. y절편에 영향을 주는 문자는 b하고 c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평행 조건 갑니다. 기울기 같아야 된다 그랬지? 기울기가 같다는 건 이걸 계산할 때 만들어질 기울기의 조건과 여기의 조건이 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 두 직선의 일반형의 x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결과랑 y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결과가 같을 때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천천히 생각해봐. 얘를 y로 정리했을 때 만들어질 기울기랑 얘를 y로 정리했을 때 만들어질 기울기가 여기는 b하고 a, 여기는 그럼 뭐겠어? b'하고 a'이 될 거잖아. 그런데 b분의 a랑 b'분의 a'이 같으려면 당연히 이 두 직선에 사용되는 x의 개수들의 비율이 y의 개수들의 비율이랑 같아야겠지.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평행이 되려면 기울기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지? y절편 달라야 된다 그랬지. 근데 y절편 봐. b하고 c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y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결과하고 상수항들끼리 비교한 결과는 y절편 달라야 되니까 이거는 달라야 되겠지. 이거 외웁시다. 표준형에서의 평행 조건만 외우지 말고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의 평행 조건도 같이 외워줘. 다시 표준형일 때 평행 조건은 뭐? 기울기는 같다, y절편은 다르다. 그걸 똑같이 적은 거야.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표현이고 이게 y절편이 다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일치는 뭐냐? x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결과랑 y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결과가 같아야겠죠. 왜?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울기만 같으면 안 되잖아. y절편까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크기가 상수항들끼리 비교한 결과하고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치가 되는 게 맞아. 표준형으로 얘기할게. 표준형에서 일치 조건은 뭐냐?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y절편 같아야 된다.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표현이야. 이게 y절편도 같다는 표현인 거고.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뭐야?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 했어. 그럼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여기서의 x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결과와 y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결과가 이번에는 다르면 되겠죠.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거기에 여기 네 번째 수직 보입니까? 한 점은 한 점인데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 아까 뭐라고 그랬지? 기울기끼리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공식이 있어. 수직 조건은 뭐냐? x의 개수들끼리 곱한 결과랑 y의 개수들끼리 곱한 결과를 더한 결과가 0이면 수직이 된다. 이 얘기랑 얘들아,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증명해볼까? 아까 이거 기울기 뭐라고 했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했지? 그리고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나올 거거든? 그런데 수직 조건이 뭐였어? 그렇게 구한 두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사라질 거고 분모 bb'분의 분자 aa''이 마이너스 1. 그럼 aa''이 마이너스 bb' 된다는 얘기니까 이 마이너스 bb'만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 얘기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거의 정리할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요거까지 보자. 평행 조건 말로 할게. 평행 조건의 특징은 뭐냐?
기울기는 같다, y절편은 다르다. 그걸 일반형으로 표현된 직선을 볼 때는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한다? x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게 y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거랑 같을 때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뜻, 요게 y절편이 다르다는 뜻. 일치하는 조건은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된다. 요게 기울기가 같다는 뜻, 요게 y절편이 같다는 뜻. 이게 기울기가 달라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 그리고 고등과정에서 처음으로 배우고 있는 수직 조건은 뭐냐? 표준형에서는 기울기끼리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을 때 수직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두 직선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x의 개수들끼리 곱한 결과랑 y의 개수들끼리 곱한 결과를 더한 게 0이면 된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지만 시계 자체가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이지 이거 절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란 뜻인 거지. 자, 그러면 직선에서도 거의 한 70% 정도는 개념이 끝났습니다. 80% 정도까지 하면 되나? 이제 마지막 한 파트 남은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내용 남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일단 숙제 좀 체크해 볼래? 숙제 좀 군데군데 낼 거니까 체크 잘해. 152페이지. 됐죠? 그리고 넘겨서 154페이지. 그리고 156페이지부터 156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숙제가 좀 많네.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 1191번까지 1191번까지가 숙제입니다. 대신 숙제 뺄 유형 알려줄게. 158페이지에 유형 7번이랑 8번은 빼세요. 유형 7번이랑 8번은 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머지까지 해와주면 될 것 같고, 오늘 해야 되는 거 뭐? 점점 문제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가길 바란다면 그 점을 지나가게 해주는 표현이 이거라는 걸 꼭 기억해. 앞으로 선생님은 저 방법으로 문제 풀 거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직선을 가지고서 평행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붙어있게 일치하게 만드는 방법, 한 점에서 교차하게 만드는 방법이 한마디만 더 끝낼게. 첫 번째, 평행은 기울기는 같다, 절편은 다르다. 두 번째, 일치하는 조건은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같아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그리고 고등에서 배워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만날 때 만나더라도 수직으로 만나는 내용이 있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내용의 핵심은 기울기끼리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게 일반형에서는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문제 유도한 거니까 이걸 메인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이번 주 수업 스케줄 말하겠습니다. 수요일 특강 수업은 끝났기 때문에 정규 수업만 하게 돼. 그래서 원래 수요일 정규 수업이면 저녁에만 하는 게 맞겠지만 그 저녁 수업을 낮 시간으로 당겨서 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휴강.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지.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3월 4일이거든. 3월 4일부터는 정상대로 정규 수업. 그러니까 3월 4일 월요일은 여러분들 7시에 오면 되겠죠.
계속 시작하면 되겠어. 요것만 잘 기억해줘. 수요일날 수업 2시부터 5시까지 할 거예요. 다들 이해되나? 혹시 이 타임 안 되는 사람 있어? 다 체크됐어? 파악이 됐어? 응, 오케이. 이따가 클리닉 수업 잘 듣고 저녁 때 또 원장님 수업이랑 클리닉 수업 또 있지?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잘 하도록 하세요. 고생들 했다.